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첫날인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른바 냉동도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내년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다는 소식도 전해지지만 그래도 연말연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건 요란하지 않아도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격려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잠시 후 일부 2023년 연말 특집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노숙인 또 가출 청소년 이 거리의 사람들을 돕는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계신 김하종 신부와 오마테오 사목 이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씨. 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른다는 소식 때문인지 늦지막히 나들이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방향 최대 정체는 잠시 후 오후 1시쯤이 되겠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은 현재 50번 영동선이 가장 혼잡합니다. 총 37km 구간 정체인 가운데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강원권에서는 둔내 부근 통과가 특히 힘겹고요. 근거리 이동량도 많아서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구리 방향은 서하남에서 강일 사이, 경기 서쪽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소래터널 사이로 각각 10여 킬로미터씩 밀립니다. 1번 경부선은 서울 쪽으로 충청권인 옥산에서 목천까지 13km 구간, 다시금 수도권에서는 달래내와 반포 사이 통과하는 데 여유 시간을 두셔야겠고, 반대 부산 쪽은 천안나들목에서 천안휴게소 사이로 15km 구간 답답합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도 충청권인 진천 일대 정체가 길어지면서 14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쪽 여주분기점과 감곡 사이로 10km 구간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그 신부는 언제 되셨고요? 87년에 사제수품 신부 되었습니다. 87년. 7년, 예. 그럼 신부 되시고 불과 뭐 한 3년 만에 한국에 3년 오신. 준비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디서 그 한국으로 보내줬습니까? 예. 저는 추정했습니다. 관심이 있어. 저는 대학원 동양철학 공부했습니다. 동양철학. 예, 관심이 있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동양철학 공부하면서 예. 김대건 신부님 알게 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한국 첫 번째 사제. 그렇죠. 그분 너무
사랑하고 정하기 때문에 한국 알게 됐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나는 한국 가겠습니다. 손을 드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90년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사신 것보다 한국에 사신 게 더 기네. 예, 예, 그렇습니다. 진짜 한국분 맞네요. 예, 사실입니다. 김하종이란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이 어느 한국 분하고 같이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건 신부님 덕분에 예. 한국으로 와서 그전 김대건 신부님 김씨가 됐습니다. 예. 또 봉사하고 싶어서 하느님의 정이 됐습니다. 하종. 아, 김대건의 김, 하느님의 하, 종의 종. 그렇습니다. 김하종.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아름다운 동행의 두 분을 모신 건데 우리 김하종 신부님하고 오 마테오 사목님. 네. 두 분은 언제 어디서 만나시게 된 겁니까? IMF가 시작되는 해니까 어떻게 돼요? 98년? 예, 98년. 그때 처음으로 우리 신부님을 만났죠.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까? 제가 그때 성남에서 모란시장에 거기에서 뷔페를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뷔페 식당? 네. 웨딩 웨딩 뷔페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웨딩 뷔페. 예. 결혼식도 하고, 예. 거 이제 뷔페 제공하고. 예. 근데 공사를 밤에 늦게까지 하고 밤을 새고 아침에 5시에 목욕탕을 가려고 내려왔는데. 예. 그 인력시장에 쓰는 거를 생전 처음 제가 보게 됐어요. 아, 새벽 인력시장. 그러니까 그 하루 일당 벌려고 그렇죠. 이 여기저기 건설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하우스에도 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건설 현장, 하우스 네. 그런데 가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게 인력 필요한 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태워서 가고 이런 곳이죠. 잘 아시네요. 아, 그럼요. 화물차가 오면은 손으로 그냥 둘, 셋 뭐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타고 가는데 그 인력시장이 서는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에요? 그것만 앞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웨딩 뷔페 하시려고 하는 건물 앞 예. 건물. 예. 그랬어요. 그 도로변이니까요. 근데 참 이게 인연이 되려고 그러면은 진짜 동행이 되려면은 그때로 신부님하고 저하고 동행이 된 계기가 그때 어느 할머님이 그거를 타시지를 못하셨어.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때 3만 원인데 IMF 돼가지고 2만 5천 원을 2만 5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서로들. 그런데도 거기를 그 차를 못 탔어. 그런 분들 많죠.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 들으면서 들은 거예요. 우리 영감하고 손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영감하고 손주. 영감하고 손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당 벌어야 그분들 뭐 식사라도 그렇죠. 하는데 그 얘기군요. 그렇죠. 이게 금방 들어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표정이 너무 간절한 거야.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문득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어머니를 그려봤죠. 우리 어머니도 저러시지 않았을까.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 세대 고생 많이 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러시지 않았을까? 그 전쟁 때도 그렇고 다 겪으셨으니까. 이미 돌아가신 네. 어머니 생각이 나셔서. 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그릇이 한 3그릇은 있으니까 한 그릇 정도는 나눠도 되겠다. 그래서 문득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 신부님을 만나게 된 동기예요. 그게. 신부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 급식소 운영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위한 급식소를 이미 하고 계셨군요. 하고 있었는데 오마테오 선생님 찾아와서 시모님 이거보다 요즘 모란역 실직자 노숙자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신다면 식당 한 부분 빌려주고 거기에서 실직자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급식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부님이 급식소를 처음 시작한 건 언제 몇 년도였던 거예요?
93년. 93년? 예. 어디서 하셨어요, 그거는? 성남 산대원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산대원 급식소하고 하는데 모란역 그런 분 많아서 네. 이사 가서 마테오 사장님 식당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 마테오 사모께서는 김하종 신부께서 다른 곳에서 독거노인 위한 급식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얘기만 들었죠. 그러니까 예, 예. 알고 계셨는데 이거 그 노인 할머니 분 보고 이런 분들 도우려면은 더 좀 번듯한 장소, 더 좀 사람들이 많은 장소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문제는 그거죠. 제가 어머니한테 예. 어머니를 느꼈듯이 저 할머니도 저렇게 간절하지 예. 식구한테 간절한데 그렇죠. 예. 내가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예.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부페 식당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급식을 아예 내가 제공하겠다 그거군요. 그렇게 뭐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알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예. 단지 내 어머님이 저러시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진정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효도를 안 한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효도가 진짜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죠. 어머니를 예.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효도하는 길이 그 길 아닐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급식소를 이미 하고 계신 김하종 신부를 이제 무턱대고 찾아가신 거네요. 아니 그대로 얘기하면은 전화를 해서 제가 좀 만나 뵙자고 그래서 가게에서 만나 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뷔페 식당을 운영하실 거고 뷔페 식당이니까 번듯한 건물에 공간도 넓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음식도 다 제공하신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럼 신부님은 이제 그동안 남의 공간에서 어렵게 음식 만들어서 제접하던 거 이제 고생이 다 없어졌네요. 다른 단체 옮기고 다른 단체 옮기고 그 당시에 98년 IMF 때 실직자, 노숙자 너무 어려운 분들 많아서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도급받다고 느끼고 시작했습니다. 예. 기존에 하던 곳은 이름이 뭐였어요? 평화의 집. 평화의 집. 예. 그건 이제 다른 운영 주체한테 넘기고. 예. 그러면서 안나의 집이란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겁니까? 오마테오 사장님 어머니였습니다. 오. 효도한 마음으로 그런 활동 어머님의 시작하고. 세례명이 안나. 네. 그렇군요. 하나는 원래 그 성당을 다니셨어요? 오마테오 사모께서도? 저는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신부님한테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어머님을 통해서 왜 그러냐. 어머님을 통해서 신부님도 만나고 예. 하나님도 만나고 예. 또 기적도 받고. 네. 네. 그래서 제 어머니 세례명이 한안나신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생전에 못다한 그 무엇을 효도라고까지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것을 조금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 안나의 집이 문을 연 게 아마 98년? 네, 그때가 네. 될 것 같은데 예. 몇 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80명 정도 왔지만 80명. 요즘 안나집 500명 정도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500명이요? 500명. 안나집 급식소뿐만 아니라 세복지법인도 있고 길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년, 노숙인, 독거노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청소년까지. 가출 청소년, 가출 어린 뻗은 청소년. 애들, 고아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제가 감동받는 것. 그 당시에 마테오 사장님 나눔 실천하셨습니다. 조그만 것. 그 나눔부터 아름다운 나무 나와서 열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가끔씩 사람 만나서 시모님 사업 잘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사 잘 되면 후원하겠습니다. 재산 받으면 사람 조건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눔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 오마테오 사장님처럼 가지고 오는 것 그 순간 나누면 아름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아름다운 네, 일입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80명 정도가 왔었다.
예, 지금은 500명이다. 500명. 네.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건 아니겠네요. 옆으로 가까운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근데 그 그 얘기를 신부님 그 해주시죠. 예.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연이 좀 많아요. 고통도 신부님 많이 받으시고 어떤 그러셨는데.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저희 가게 한 개층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 이게 80명이 되고 저희 가게에서 한 기간은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래요? 예. 그 아픔이 있어요. 왜요? 사람 많이 와서 그러니까.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시작했을 때 80명 왔는데 120명, 200명까지 와서 견딜지 못했습니다. 또 민원 장사는 고무력이기 때문에 다른 분 가만히 있지 않고 선당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이사 가서 빌려서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신부님은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 식사 시간이 보통 이제 저녁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예. 4시 예. 주시죠. 그러면은 저녁을 4시에 줘요. 예,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12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죠. 그 복도 계단서부터 제가 그게 4층, 5층, 6층을 쓰고 있었는데 상계층을 예. 그 계단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다. 줄 서서 기다리느라고. 저와 신부님은 이해를 하지만 예. 거기에 그 건물에 다른 입주자들도 있는데. 네, 그렇죠. 또 1층에는 또 식당까지 있었어요. 조그만 식당들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싶지는 않지만 예. 어려웠죠. 어렵죠. 예. 고통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처음 그 안나이집 문을 열고 하루 한 끼씩만 제공한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저녁 식사로. 저녁 식사. 근데 좀 일찍 4시부터 제공을 하는데 낮 12시부터 와서 줄을 서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줄을 서는 정도가 아니라 계단이 꽉 차서 네.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네. 저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들 앉아 계시니까. 예. 하루 한 끼라 하더라도 80명, 120명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눈다는 것은 밥이 3공기가 있는데 내 양이 1공기밖에 못 먹어요. 네. 그럼 그 2공기를 버리겠습니까? 편하게 베풀고 나누면은 마음도 편하고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120명 매일 한 끼씩 제공하려면 아니, 처음에는 저는 매일을 못했어요. 그래요. 화수목금. 왜 그러냐면 토요일에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간을 다 써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화수목금 4일만 네. 나머지 날은 급식을 못 하고. 화수목금만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런데 신부님 말씀이 이제 시작하고 나면은 참 저는 그 기적을 많이 봤는데요. 예. 그건 신부님의 기적이죠.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면 어떻게든 꾸려가지더라. 간절하면 이루어지듯이 예. 고비마다 좀 아슬아슬한 적도 많으셨어요. 어떤 아슬아슬함? 여러 가지로 사람 많이 모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막 이런 민원 것도 들어와서 또 뭐 일이 있어서 사건 생기고 정식 인간이 있어서 인간 많이 모여서 사람 많이 모여서 정식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부님은 말씀을 못 하시죠. 말씀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인간 세계에 사는 속세에 사는 사람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 난 이런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같은 세계에 있더라도 제가 고통을 받는 것은 신부님이 왜 고통받을까 지금 말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는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얘기를 내가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 신부님 아마 제일 괴로우실 때가 같은 그 계통에 있는 분한테 고통받을 때가 가장 힘들으셨을 거예요. 예, 좀 오해 생겨서. 오해? 예, 오해 생겨서. 어떤 오해죠? 그때 그 신부님 말을 못 하겠죠. 왜 그러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일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신부님이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예. 저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예, 얘기거든요. 예, 예. 그건 신부님이 할 수는 없죠. 아니 단지 우리 청취자분들 자꾸 궁금증만 키워놓으셨는데 그냥 힌트라도 좀 주시. 인간 관계, 인간 갈등이 질투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질투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네. 정식 거치면서 봉사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예. 활동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질투 시기 등등 이런 것도 예. 생겼다.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예. 너무 그게 우리 신부님 세계도 예. 세상의 삶이고 제가 더 예. 캐묻지 않을게요. 청취자분들도 요 정도면 이제 대충 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예. 잠깐만요. 아까 그 사연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뭐 건물 빌딩이 꽉 찰 정도로 마비가 되고 이제 도저히 그 공간에서 유지가 안 되니까 아까 무슨 뭐 교회 옆으로 옮기셨다고. 선당 가까운데 200m 떨어지고 선당 있었는데 선당 사용하지 않는 건물 하나 있었습니다. 김하종 신부님이 봉직하시던 성당에 아니요. 저는 선당 아니죠. 다른 분. 다른 성당에. 다른 성당. 찾아가서 본당 신부님 부탁하고 빈 공간 빌려주시겠습니까? 성당 옆에 건물이 성당 소유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요. 그리고 빌려달라고 예. 부탁했는데 빌려주셨습니다. 오. 그래서 이 마테오 사장님 식당하고 2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멀진 않았군요. 예, 가까워요. 가까워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그 건물 규모가 좀 더 컸었던 예, 거예요. 좀 있고 또한 선단 공간이 있어서 주변 사람은 별로 없어서 그렇군요. 인원 안 들어와서 네. 안전하게 편하게 운영했습니다. 네. 그럼 공간은 글로 뭐 불과 한 3개월 만에 옮겼고 음식은 여전히 오마테오 사목에서 제공하시고?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안 해도 그 3개월 사이에 엄청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못 느끼는 도와주는 분, 자원봉사,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 3개월 사이에 엄청난 거예요. 오. 우리 신부님이 제가 안 도와줘도 운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원금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후원금보다도 거기 와서 봉사하신 분이 그렇게 많고 음식으로 뭐 김치를 후원한다든지 예. 된장을 후원한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뭐 무친수성찬을 차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후원자분들을 그 3개월 안에 신부님이 그렇게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안내집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안내집 역할 두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봉사자 오시면서 봉사자 배려, 나눔, 사랑 배우기 때문에 나가서 실천하게 됐기 때문에 사회 조금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사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교와 같은 것 됩니다. 그렇죠. 사람 와서 나눔, 사랑, 배려 배우고 가서 실천하기 때문에 참 아름다워요.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하러 오십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예, 여러 가지라. 신부님이 말씀하시죠. 예. 저보다도 더 네, 잘하시죠. 사람 여러 가지. 그 특별히 토요일 오늘처럼 젊은 사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회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 다니신 분 젊은 분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98년, 99년 그 초창기 그 시절에 어려운 뭐 실직자 되시고 그래서 그 안나의 집 와서 이렇게 급식으로 해결하시던 분 가운데 형편이 좀 좋아지셔서 나중에 이 안나의 집에 후원도 하시고 자원봉사 하러 찾아오시고 이런 분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있죠? 어제 어느 분 와서 안나집 다니는 친구 있고 이 시모님 저는 기억하시죠? 당연하게 기억해요. 저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절약하고 이거 받으세요. 본드 주셨습니다. 봉투까지. 본드 주시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그것보다 안나집 노석인 쉼터도 있습니다. 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예, 자고 먹고 일하고 다시 새로운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 많아서 도와주시고 방문하고 참 반가워요. 그냥 노숙인 분들한테 급식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일해서 돈도 버세요. 거기까지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뭘 만들어요? 쇼핑백 만들고 있습니다. 쇼핑백.
거긴 지금 몇 분 정도 일하십니까? 전보다 17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안에서 17년 일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그런 공장, 쉼터, 예. 또 가출 청소년도 그 쉼터에서 자겠네. 예. 저들은 가출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 기관 6군데 있습니다. 건너생활가정, 단기쉼터, 주장기쉼터, 자립지원관, 쉐링하우스, 아짓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집마다 아이덴티티 달라요. 예, 필요성에 따라서 예. 애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그냥 뭐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군요. 길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상관없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식사뿐만 아니라 안내시 보시면 샤워실, 이발소, 옷 나누기 또한 교육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인문학교, 알코올 교육, 실업 상담, 진료소, 예. 내과, 치과, 정신과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인간 의뿐만 아니라 그렇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예. 그 치료하면 사람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노숙, 가출 청소년 어쨌든 예.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예. 대상으로 예. 공부도 시키고 예, 당연하게. 상담도 하고 당연하게. 진료도 하고 예. 그 누가 공부시키고 누가 진료합니까? 그거 다 자원봉사예요? 아니요. 그럼요. 직원 있고 55명 직원 되고 세복지사 선생님 계시고 55명의 예, 세복지사 선생님. 봉급받는 직원이 있다고요? 예.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봉사자 1,500명, 2,000명 정도 됩니다. 오. 들어가면서 예. 한 달에 한 번 와서 예. 봉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럼 그 성당 옆에 그 건물에서 지금도 하는 거예요? 옆에 또 다시 한 번 이사했습니다. 더 큰 데로 옮겼군요. 그러니까. 예, 옆에 같은 지역이 있고. 지금 그럼 건너편. 안나의 집의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5층 건물쯤 돼요? 예, 5층 건물이요. 오. 집마다 400평 정도 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딩 뷔페 식당 한 층에서 화수목금 조촐하게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도 조촐한 게 아니지만 그죠? 예. 조촐하게 시작한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400평 5층 건물에 대단한 규모로 정말 기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기적을 눈으로 30년 동안 보고 본 저는 느낀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신부님 뵐 적마다 제가 그러는데 진짜 사랑합니다 합니다. 저는 인사를 예.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예. 이 존경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뜻이 달라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다시피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글쎄요. 신부님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이 아니신가.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아내 집 있으면서 아름다운 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인입니다. 준고임 정인입니다. 특별하게 코로나 때 기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 그렇죠. 다 논문 내려와서 논문 공무원들 와서 문을 닫아야 된다. 우리는 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식사해야 됩니다. 식사하면 병 걸린다. 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했는데 그래 문을 안 닫으셨어요? 안 닫았습니다. 안에 준비하고 바깥에 나라 교직 지키면서 배식했습니다. 도시락 했습니다. 그때 놀라는 것.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로 봉사자 단체로 와서 봉사하고 코로나 시작했을 때 단체 다 불렸습니다. 뭔 모이죠? 집합 금지니까. 1시 되면 우리는 1시에 시작합니다. 저녁 급식소라서. 오후 1시? 1시 예. 시작할 때 사람 올까 말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40명 50명 와서 스스로 식사 800명 900명까지 준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한 두 번째 기적 3시 됐으면 800명 900명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스스로 오셔서 아무도 연락 없이 스스로 사람 와서 후원해 주시고 음식 가지고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자주 신문 뉴스 보면 속상한 일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좋은 분
아름다운 분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나타나지 않고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매일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원봉사하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림잡아도요. 50명 넘는 직원들 임금에다가 400평 5층짜리 건물 유지 관리에다가 또 1,500, 2,000 그 자원봉사분들 또 조직하고 엮고 뭐 이런 뭐 일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직원 잘해주셔서 잘 됩니다. 오마테오 사모께서도 꾸준히 후원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도 저 이름 말씀 신부님을 오늘 또 우리가 그 만난 지 지금 한 3개월 안 됐죠? 이거. 안 돼요. 아, 최근에 몇 달 못 보셨구나. 예. 그런데 우리 자주 보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떨어져 있을 적에 헤어져 있을 적에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예. 근데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도 얘기한 건 제 본 마음이에요. 지금 건물이 그렇게 해서 5층 건물을 옆으로 갈 적에 어떻게 가느냐. 그걸 저는 그때는 자주 만나서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글로 가신다 그럴 적에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렇죠. 건물을. 땅만 있으면 저절로 건물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근데 한 20억이 넘게 견적이 나왔죠. 그렇죠. 수십억 들죠. 네.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분 많아서. 그건 제가 얘기해야 돼요.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부한테. 그날 우리 축제하는 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당연히 세속적인 질문을 드렸더니 그랬죠. 신부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상상력은 제가 그때 받은 쇼크는 아주 우리 이 세속적인 사람한테 삶 속에서는 뭐 자본 없이 회사 차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자본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믿는 데가 있잖아요. 믿음의 상상력도 맞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이뤄내신다는 것은 난 진짜 신부님한테 하나님이 매일 신부님을 뭐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체크하고. 사실입니다. 매일 신부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 그래 힘들어? 그러면은 아들아 이렇게 해서 올 거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오마테오 사목 같은 분이 나 지금 저 뷔페 식당 하는 사람인데 한층 내어줄 테니 여기 사람들 모아서 하루 한 끼씩 밥 줍시다 라고 가셨잖아요. 오마테오 사목 같은 분들을 우리 김하정 신부님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세요. 왜? 그러니까 두 분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하정 신부님 2년 전에 2001년에는 사랑이 밥 먹여준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그렇죠. 사랑이 밥 먹여주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라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그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라는 에세이집의 한 대목 아마도 금년 성탄절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성우 낭송으로 잠깐 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강은 자기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기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을 찾았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의 삶을 기쁘게 내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축복을 받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계산 없이 내어주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성탄절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겪고 있는 이웃 형제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신을 선물로 내어줘라. 그렇죠? 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라는 책 제목이 저는 첫 책 제목을 처음 듣자마자 누구한테 받은 선물일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선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어지는 선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두 분 30년 넘는 아름다운 동행 서로 좀 칭찬해 보시죠. 우리 오마테오 사목께서 먼저 김하정 신부님 칭찬해 보십니다. 예.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신부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언어의 마술을 부리지 않으시잖아요. 예, 언어의 기술자도 아니셔요. 예. 순수하고 그것을 3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분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 그 사랑을 가르치는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의 정답이 기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부님은 그 사랑을 3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느끼게 해주고 계세요. 예. 그것이 내가 이 동행하는 네. 같이 가는 네. 진짜 동행다운 동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부님은 오마테오 사목 칭찬 좀 해보십니다. 오마테 선생님 계산 없이 나눔 실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 안나집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열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순순하게 나눔 실천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떠나서 한국에 더 오래 사셨는데 예, 고향이 그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국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계실 건가요? 예, 저는 한국 오자마자 장기 기증하고 죽을 때까지 한국 살고 싶다고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한국에 와서 오랜 세월 봉사활동하시고 또 사목활동하시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연로하시면 고향 가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예. 근데 김하정 신부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좋아서 더 나이가 없어 좋아서. 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한국이? 아니, 좋아요. 모르겠어요. 설명하기가 어렵고 느낌이 있고. 이나 사랑에 빠질 때 왜 그 아가씨 좋아하느냐? 예뻐서 뭐 예뻐 눈이 예뻐서 다른 사람도 예뻐 꽃 예뻐서 예. 그 다른 사람도 예쁘는데 사랑에 빠질 때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한국과 한국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셨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다? 사랑이에요. 사랑 머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요. 네. 이탈리아보다 좋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좋지 않으면 여기 살지 못합니다. 네. 뭐 2024년 내년도 계획 있으시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밋밋한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 더 열심히. 더 잘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안나의 집 같은 시설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제일 좋은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건 끊임없이 생겨날 겁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그게 아물면은 지워지는데 예.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상처가 오래갑니다. 그 기준이 예. 1년이냐 10년이냐 100년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이 전혀 없어지는 날은 분명히 없겠죠.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노숙인이나 가출 청소년이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줄어드는 게 좋은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해요. 산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연결된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랑이 한 1000가지 10,000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사랑들이 연결돼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중에서 그릇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기준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예, 기준이 예. 다르니까. 예. 그 기준이 다 맞춰지기 전에는 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아픔들을 서로들 다 갖고 있죠. 예, 예. 서로들 다 갖고 그래도 아무튼 안나의 집을 와서 장기적으로 노숙하고 장기적으로 뭐 거리에 청소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새롭게 마음 잡고 또 다시 뭐 자기 직장도 갖고 학업도 다시 시작하고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은 안나집와 같은 시설, 세부시설 있는 것 전일 아닙니다. 부모님 가정 실패하고 나라도 예.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복지시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우리는 4시, 오후 4시 식사들 있는데 예. 12시부터 사람 와서 줄 서고 있습니다. 요즘 춥고 바깥에 기다리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제가 바라는 것 어느 날 안나집 가서 아무도 없어서 잠기고 기 버리고 편하게 사회 아름다운 네. 세상을 좋겠습니다. 참 그런 기적 같은 날이 오기를 그때까지는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가난한 사람들의 종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김하종 신부님 그리고 후원자 오마테오 사목 두 분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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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빙 크로스비가 부르는 캐롤 Come All Years Faithful 함께 듣고요. 다음 주 토요일 12월 30일 이 시간은 국민의힘의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과 지체장애인 방귀희 작가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죠. Adeste